자, 이번엔 중장년층에게 가장 흔한 질환이죠.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 퇴행성. 나이 들어서 오는 거죠. 보통 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 60세가 되면 한 10%라 그러고 75세가 되면 거의 한 70%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관절을 이제 우리가 맨날 쓰니까 기립보행을 하니까 그 무릎 특히 무릎에서 연골들이 닳으면서 오는 질환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례자분을 한번 볼까 봐요. 이분은 63세 여성입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무릎 안쪽이 아프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관절 강직, 그러니까 뻣뻣함도 있다고 해요. 이분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네, 지금 사진 보시면은 네. 이 양쪽 무릎의 이 간격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달라요. 네, 관절 간격이 좁아진 거 보일 수 있습니다. 이쪽은 훨씬 더 심해서 다 거의 있죠. 다 아는데요? 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높이가 나타내는 게 네. 연골의 두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골들이 닳으면서 그럼 닳게 되면은 공간 자체가 좁아지겠죠. 그거를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무릎 사진이 이제 4기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무릎 보시면 저게 한 2기쯤 될 것 같아요. 2기에서 2기 정도.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제 기수가 높아지는 거죠. 단계가. 1기, 2기, 3기, 4기 기수별로 치료법이 달라집니까? 3기와 4기 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보통은 필요하고요. 이제 1기와 2기 정도는 이제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많이 하죠. 보존적인 치료는 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생활 패턴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죠. 결국은 왜냐하면 사용량이 많으면 더 많이 다를 테니까. 네. 그러니까 걷는 양 줄이시고 쪼그림이 무릎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그 쪼그림 자세를 일단 바닥 생활을 없애주는 게 또 중요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과격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 되겠죠. 그럼 추천할 만한 운동은 뭐 수영 이런 건 좋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수영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제 그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발을 땅에서 떼었다가 디딜 때 그 충격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제 관절에 무리를 주는 거니까 네. 수영을 하다 보면 이 부력 자체가 그 중력에 의한 그 충격을 없애주니까 수영 굉장히 좋고요. 걷는 운동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무릎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걷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도 그냥 적당히, 근력 운동도 그냥 적당히. 대신 문제는 뭐냐면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절이 자극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득실을 따졌을 때 가성비가 별로 안 좋은 운동이죠. 무릎을 망가뜨리면서 무릎 건강을 위한 이 근력, 약간의 근력, 약간의 유산소가 되는 거니까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으로 바꾸셔야 돼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다리 드는 운동 정도. 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나, 네. 왜냐면 자전거는 이 디딤 효과는 없죠. 네. 아니면은 이제 수영이나 이런 운동으로 좀 바꿔주셔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무릎에 좋은 운동이죠. 걷기 운동이 무릎에 나쁠 수 있다. 네네네. 수영, 자전거.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말한 다리 익스텐션 운동. 요런 거를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기는 어쨌든 아까 보존요법이 요런 거 운동. 그러니까 생활 패턴의 변화가 변화?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불편감이 있을 때는 이제 소염제 같은 약물 치료,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물리 치료들, 그 다음에 집에서 핫팩 같은 거 해주시고. 핫팩이 좋은 거예요? 네, 핫팩이 왜 좋으냐면 결국은 이제 온열요법인데 온열요법을 하다 보면은 이제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근육이 풀리는 효과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관절에 생기는 염증 물질들을 다 이제 청소를 해주게 되죠. 염증이 있을 때는 그 염이니까 온지 따뜻한 게 좋다. 이 냉찜질은요 급성 손상 한 일주일 정도는 냉찜질이 좋아요. 접질렸다, 넘어졌다, 다쳤다 이럴 때는 냉찜질 한 일주일 정도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불편감들은 온찜질이 더 좋습니다. 그 연골 주사 같은 이제 주사 치료도 초기 치료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이제 연골 주사가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좀 소견이 조금 다른 게
결국 그냥 그 무릎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히루안산이라는 무릎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하나인 히루안산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게 들어간다 그래서 연골이 재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윤활제 역할 정도는 해주죠. 무릎이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 그런 거 정도는 되고요. 아니 무릎 뭐 주사 맞으러 가려면은 스테로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네. 이 염증을 깔아앉히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성 통증을 없애는데 가장 좋은 치료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만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은 네. 계속 맞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상이 보통은 처음에는 한 몇 달 가다가 몇 번 맞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한 달로 줄고 몇 주로 줄고 심한 분들은 뭐 한 번 맞았는데 뭐 맞고 나서 한 2, 3일 있다 다시 통증이 오고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효과가 주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에 의한 그 사이드 이펙트들 이게 이제 뭐 호르몬 불균형도 오죠 뼈도 약해지죠 몸에 이제 털 같은 것도 많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호르몬이 몸에서 적정하게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갑자기 고농도를 무릎 안에다 주사를 놓다 보니까 네. 관절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가능하면 맞지 말라. 맞아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 1년에 한 번 한 정도는 번 아니면 2번 정도? 예. 그 그거와 연골 주사라는 건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네. 근데 보통 연골 주사에다 이렇게 같이 섞어서 왜냐하면 연골 주사를 무릎이 아프시다고 오신 분들 주사 맞았을 때 네. 무릎의 통증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연골 주사만으로는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를 약간씩 같이 섞어서 주사를 놔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그러면 완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의 정의가 결국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 건데 네. 그 닳아서 없어진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게 기술이 아직은 없죠. 요새 이제 줄기세포 주사라는 게 나와 있기는 한데 뭐 한 10% 정도는 연골 재생해준다 그러는데 뭐 어쨌든 진행을 조금 늦추는 그게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아까 3, 4기에는 수술이라면 인공관절 수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아, 그래요? 연세가 좀 적으신 분들은 인공관절 할 수는 없어요. 인공관절이 수명이 뭐 한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세가 이제 70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한 번으로 수술만 잘 되면 평생 여생 동안 수술 안 받고 무릎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젊은 분들한테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처음 수술 받았을 때 만족도가 거의 90점, 95점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계가 닳아서 수명을 다해서 재수술을 받게 되면 재수술의 만족도는 6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겨우 그냥 가볍게 생활하는 정도? 항상 만성 통증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재수술은 가능하면 안 받아야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도로 수술 받는 시점을 70세 이후로 넘기시는. 예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무릎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거는 네.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근력을 키워서 키우고. 무릎의 건강을 좀 도모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근력 키우는데 중요한 거는 무릎을 사용하지 않는 근력 운동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생활 패턴의 변화예요. 무릎에 안 좋은 활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걷는 운동 별로 좋지 않고 바닥 생활 굉장히 안 좋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유념하셔서 네. 무릎 건강을 좀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거, 노화 거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천천히 갈 수는 있잖아요. 충분히 갈 수 있죠. 어쨌든 무릎 근력 키우시면서 초기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